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통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죠. 주로 선물이나 편지를 주거나 자주 연락하며 관심을 표현하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기도 합니다. 호감이 있다면 그 감정이 커질수록 상대방에게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애정을 표현하고자 할 거예요. 그러나 진심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선 조금 더 간결하게 표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철학자들의 인간관계와 인생에 대한 견해를 바탕으로 소중한 사람일수록 거리를 두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탐구해 보겠습니다. 선물을 건넬 때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때때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도 간혹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이 가진 소중한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어주지만 이후에는 더 이상 줄 게 없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상대방이 기대하는 한 그 선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사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게 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신경 쓰지 않는 듯 대하면 오히려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보다 자신이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상대방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이는 둘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싶다면 때로는 상대방 없이도 잘 지낼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소중한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보여주고 완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세는 중요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도한 친절이나 호의는 섣부른 판단을 하게 만들고 감정에 치우치면 후에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마음속 비밀이 있는 채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함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관계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사랑은 서서히 흐르는 선율처럼 더디게 나아가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과도하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삶은 결국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과의 교류는 일정량의 시간과 체력을 필요로 하며 빈자리를 또 다른 누군가로 메꾸려 하는 행위는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질투나 상실감과 같은 위험 요소를 감수해야 하며 자신과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인간관계란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실된 관계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긴밀한 결속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홀로 존재할 수 없어서입니다. 따라서 지나친 관계 의존은 경계해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점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쾌활한 사람은 홀로 보내는 시간을 부정적이고 힘든 시간이라 여기지 않고 본인 스스로에게 몰두할 수 있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과도하게 매달리거나 빠져들지 않으며 특별히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우울해하지도 않으며 야박하지도 않습니다.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사랑에 매달리지 않고 외로움을 겁내지 않으며 스스로를 잘 제어하는 이에겐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경솔하게 결혼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적합한 배우자를 고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외모나 경제력 같은 외적인 요소들에만 집중하면 진실된 사랑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사라진다면 상대방에 대한 사랑도 식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한한 수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사랑을 통한 자손의 출산과 미덕을 바탕으로 한 정신적 유산 남기기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위대한 일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창작물을 남겨서 영원히 존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바람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처럼 누구나 영원히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애인이나 가족 같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인생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슬픔을 공유할 사람도 없고 기쁨을 같이 할 사람도 없다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기는 힘들겠죠. 사랑이 있어야 하는 까닭은 바로 이것입니다. 좋아하는 이와 같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있나요? 사랑이란 불완전한 자신을 발견하고 이를 채워가며 완성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을 할 때 사람은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아첨 때문에 주의력이 분산될 수도 있습니다. 아첨은 마치 수면제 처방과 같이 일시적으로 듣기 좋은 말로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들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좋은 방향으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만으로도 타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달라졌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당신의 견해가 믿음을 얻으려면 자기 내면부터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장점을 눈여겨보고 단점은 흘려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부담 없이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베푼 친절을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타인의 속셈을 좋게 받아들이는지 또는 부정적으로 여기는지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지나치면 오히려 더 거만하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거만하거나 시기심이 강한 사람은 진실된 친구를 사귀기 쉽지 않습니다. 화가 났을 때 이를 표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냉랭한 정적 속에서 화를 표출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더욱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말과 행동은 때때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요함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감정을 조절하여 외부적으로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화를 심하게 표출하면 오히려 사태가 악화되거나 웃음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노는 표출되는 것보다 내면에 숨어 있을 때 더 위협적이고 강력합니다. 이미 표출된 분노는 조절 가능한 분노일 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신뢰란 서로 주고받는 것이라 여기지만 선물은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러러보고 좋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말이지만 무서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존경이란 상대방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며 이는 곧 그 권위에 대한 두려움도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받는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가 더 왜곡될 수 있는 경우는 두려움을 오해하거나 사랑을 잘못 받아들일 때입니다. 공포심은 다른 사람들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알아내려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실은 무섭다는 느낌은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인 관계에서 생기는 두려움이란 상대의 반응을 잘못 해석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불안감 중 하나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애정 관계에서는 상대방을 매료시키는 비밀스러운 매력이 존재합니다. 사랑을 오해하더라도 그 안에는 기쁨과 이로움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애정은 때때로 잘못된 이해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말이 지나치게 많고 빠른 사람은 대체로 가볍게 여겨지기 쉽습니다. 가장 빠르게 격려를 받는 길은 이러한 행동들입니다. 그런 인물과 잠시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주장해도 그에 대한 믿음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들을 마주칠 때 우리는 단지 성가심을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불쾌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상처받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모르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낯선 사람 또는 친분이 적은 상대와 이야기할 때는 깊이 생각한 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의 경험이나 업적을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일종의 과시욕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적어도 그렇게 인식되고 싶지 않다는 표시입니다. 자신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공손하게 처신하며 거칠애를 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부모는 흔히 자신이 포기했던 것들을 자식에게 투영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일종의 중독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이 중요시 여기던 가치나 욕구를 자녀에게도 따르도록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나와 닮았다고 하거나 저런 면들도 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신이 즐기던 취미를 자녀들에게 권유하면서 서로의 취향 차이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리는 부모가 자신들이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자녀들을 통해 대신 이루려 하는 마음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커가면서 자기만의 독특함과 창의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강제적으로 강요하면 할수록 아이는 점점 더 거부하게 되고 심지어 일부러 상반되는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상호 간의 관점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통해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부탁이 강압적으로 다가가지 않게 하려면 일단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엇을 내려놓으셨는지 천천히 돌이켜봐야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좋은 양육을 받지 못했다면 자신을 좋은 아버지로 만들어줄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선천적인 것도 바꿀 수 있습니다. 엄마들은 때때로 아들의 친구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아들보다는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행복하고 남들에게 존경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어떤 어머니는 자신의 지난 날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은 어머니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타인이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우월성을 확인하려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욕심을 건드려서 자신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전략입니다. 허영심이 강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에게 불쾌한 감정만 느끼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기억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원인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게 됩니다. 누구나 항상 자신이 바라는 모습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식이 충분하지 않으면 스스로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하며 타인과의 관계 역시 건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정한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기를 기대하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튼튼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필요한지 파악해서 내면의 올바른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강한 자아존중감을 기르면 발전하는 속도가 더 빨라짐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시기하지 않는다면 그들도 나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방식은 어릴 적부터 학습되어야 합니다. 혐오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랑과 친절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의 미묘한 감정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혐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면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분노의 삭은 점차 소멸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항상 참된 인간 존중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평등하게 대우하고 자상하게 대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걱정과 공포심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타인의 견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걱정과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선택이 올바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인지하고 수용하는 것처럼 타인도 나를 그릇되게 평가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판단이 틀렸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타인들이 나를 평가할 자격은 없으며 그런 견해에 휘둘릴 이유 또한 없다는 점을 되새겨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잘 깨우친다면 그 후의 삶은 매우 평화로울 것입니다. 심중에 간직한 여성상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누구나 어머니로부터 형성된 여성상을 지니고 있으며 이 여성상에 근거하여 여성을 대하는 방식이 정해집니다. 이것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결혼은 일생 동안 지속되는 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결정하기 전에는 배우자와 노년이 되어서도 함께 즐겁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는 단순히 한순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이 들었을 때 어떤 외모일지 떠올려 봐야 합니다. 어떤 이는 사랑에 금방 빠져들기도 하지만 그러한 감정도 시간이 흐르면 바뀔 수 있습니다. 20년 후 상대방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면 관계가 좋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둘 다 강할 때 사랑의 관계는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둘 중 한 명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고 다른 한 명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해당 관계에서는 서로에게 주는 사랑의 크기가 언제나 동일하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한쪽이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다른 쪽은 자신의 사랑이 감소한다고 여기게 됩니다. 가끔씩 둘은 애정을 갈구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유혹하려고 시도합니다. 기혼자들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나 어이없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이러한 단순하고 어린애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유년기의 상처는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시절 역경을 마주한 사례가 빈번합니다. 가령 어떤 이는 냉담한 아버지와 정서적으로 불안한 어머니 사이에서 지속적인 충돌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겪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인지 인지하게 됩니다. 자식이 있다면 그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재산이라도 있다면 거기에 또 다른 걱정거리가 붙습니다. 끝내는 집착이 걱정거리를 초래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우려가 덜합니다. 사랑과 그리움은 작게 시작하지만 점점 커져가면서 괴로움도 함께 옵니다. 이러한 애정 관계로부터 슬픔과 우려가 비롯됩니다. 목표를 향해 저 광야를 혼자서 묵묵히 나아가는 꽃불소의 뿔처럼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그저 기다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찾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신체와 정신을 단련하면서 혼자서 저 광야를 나아가야 합니다. 강인한 사자처럼, 자유로운 바람처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연꽃처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며 삶을 지혜롭게 꾸려나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함께 들은 공부한 지혜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